그야말로 야음을 틈타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신문의 지적들을 보면 굉장히 뭐 장동혁 대표가 마이너스 정치,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제목,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 정치. 그다음에 한밤 제명대 요거는 또 다른 계엄이다. 한밤에 제명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고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의 반박인데 장동혁, 한동훈 사생 결단. 요 서울신문입니다. 동아일보 한동훈 심야 제명. 지방선거 앞 두 쪽난 국힘. 한국일보 한동훈 제명으로 폭발한 장안 갈등. 제동장치가 없다. 국민일보 윤석열 재련 대신 한동훈 제명. 추락 재촉하는 국힘. 뭐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언론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전망이 있었느냐. 자, 어저께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 안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후다닥 네. 지금 윤리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요거 가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 결론을 유보를 하겠다. 재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말씀을 했다.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거고 어떤 사실은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사자가 윤리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지금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그제 상황을 조금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제죠. 13일 저녁답에 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우리 윤리위원회에 와서 소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이건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답정너 아니냐. 이미 답 딱 정해놓고 괜히 나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랬거든요. 그 말이 마치 정확하게 꿰뚫어 본 듯이 그날 저녁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이튿날 14일 새벽 어제 새벽입니다. 뭐 한두 시 이쯤에 이걸 제명 결정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 봐라. 내가 소명 하나 안 하나 너희들은 이미 다 결정 내려놓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아침에 신문 일면 톱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장동혁 대표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시작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이걸 가결할까? 아니면 숨고르기를 잠깐 할까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대체적인 예측은 아마 가결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들 봤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양양자 그다음에 우재준 이 두 분은 이제 제명에 반대하고 나머지 이제 신동욱 그다음에 김민수, 김재원 이 세 최고위원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보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재심할 생각이 없다. 그거 해봤자 괜히 들러리 서는 거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느냐 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한계 의원이 한 3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부에서도 야 건건이 다 법원에 달려가는 것 국민들한테 모양새가 안 좋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왜 한동훈 대표가 가봤자 뻔하다라고 하면서 불출석을 했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봤자 뻔하다라는 거는 국외관심법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저는 소명을 분명히 하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 가족이 쓴 거고 이런 부분은 너네가 지금 틀린 거고 틀린 주장을 하고 있고라고 정확히 짚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한동훈 전 대표가 소상히 밝혔네 이랬는데도 제명을 하면은 문제네. 뭐 이런 의식이 그나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그걸 안 하니까 오로지 우리 편 한동훈 편, 우리 편 장동혁 편, 우리 편 이겨라 이것만 되고 있잖아요. 저는 양측이 그게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데 윤리위원회도 스타일을 구겨버린 것이 아우, 어제만 당연하죠. 해도 결정문을 2번이나 고쳤어요. 맞아요. 이거는 재판부가 선고문 고치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왜 최태원 회장하고 네. 고소영 그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맞아요. 그 고등법원이 판결 내렸다가 그 다음에 산수 틀려갖고 산수 틀려가지고 고쳤잖아요. 네. 그 거의 그런 급으로 2번이나 그것도 맞습니다. 고치고 그것도 핵심 사항을 고쳤어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썼다 해서 한동훈 아이디가 있었다로 그래서 한동훈 아이디를 한동훈이 썼는지는 확인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고친 거는 네. 그건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또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이 5명 우리 이름으로 2개의 IP로 1000개의 글이 나가는데 그중에는 입에 못 담을 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입에 못 담을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개줄 이런 말이 나왔었죠. 개 목걸이 개목걸이. 개 목걸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가급적 재발견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 나 그 재발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재발견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 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가급적 좋게 보려고 애를 무척 쓰는데 어제 한동훈이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방귀 낀 사람이 썩는다. 네. 이 본인이 내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또 다른 한동훈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수사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수사 대상인 것. 수사하러 가면 네. 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망신을 당하리라고 봐요. 이게 5명의 이름으로 2개의 IP에 썼단 말이에요. IP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딱 네. 2개예요, 2개. 네. 그렇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아니면 2사람이 장난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4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신자 프레임은요. 이거는 나는 장동혁 대표를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신자 프레임은 영원히 갑니다. 유승민 대표 보세요. 영원히 가잖아요. 이겨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 출마조차 못하잖아요. 낙선이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 운운하는데 그나마도 너무 불투명해요. 자, 그리고 2번째 진실이 뭔가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되어버린 지난번 총선의 대패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최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당대표잖아요. 당의 전략을 총괄했고 그리고 공천을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책임도 안 졌어요. 어떤 책임도 안 졌단 말이에요. 3번째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할 때, 박영수 특검을 할 때, 그때 이걸 삼성 특검으로 몰아가면서 19개 범죄로 다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만 9년을 완전히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인사를 2,000명이나 끌고 가서 200명을 구속을 시켰어요.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쯤 되면요. 그 수사가 얼마나 가혹한 수사였던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삼성이 19개 범죄에 대해서 모두 다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한 사람은 이복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법조인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네 번째, 뭐라 해도 지금 오늘날 이 사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이 저렇게 체포되고 구속되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게 만든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요, 한동훈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는 그 한마디, 12월 6일입니까 7일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본인은 지금 자숙한 시간을 보내야죠. 본인이 어디 지금 단계 게시판 가지고 고기를 들고 나와요, 나오기를. 그런데 제가 잠깐 정말 존경하는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달자면 예, 다십시오. 이 사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뀐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인 판단을 해서 계엄을 일으킨 데 있지 그거를 내란이다라고 언급한 거는 분명히 그것도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했다라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파생적인 거고 제1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계엄이 허망하고 네. 엉터리고 네. 우리 모두가 참 그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네. 계엄이었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 파가 탄핵 소추에 가담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요.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긴 뭐 그렇죠. 정치적 감각이 없으니까 지난 총선을 그렇게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200명이 필요한데 예, 200명이 그 필요하죠. 200명이 숫자를 채워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요 당원 게시판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또 이 장동혁 대표 책임론, 뭐 한동훈 전 대표 책임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더 모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윤리위원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게시판에서도 예.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네. 어제는 아무튼 재심을 안 한다. 안 한다. 그 윤리위원회 안 간다.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신 그런 의견은 매우 소중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장파 의원들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네.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4선 이상의 중진 의원 또 10명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한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지금 모여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의 뜻은 제명까지는 너무했다라는 네.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지금 양양자나 우재준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명에 반대하는 쪽은 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국민의힘 전당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의원총회로 이게 얘기가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시부터 이제 의원총회가 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에. 네. 이때 또 의원들은 어떤 의견으로 모아갈지 네. 특히 중도파 의원들이 뭐라고 할지 네. 뭐 친한파나 또는 이제 제명에 찬성하는 쪽에 그 의원들의 의견은 이제 우리가 뭐 안 들어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중간 지점에 있었던 의원들은 오늘 마이크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놓고 한동훈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소명을 할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까 주신 질문 그러면 윤리위원회 갔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이냐.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IP 2개 사람 뻔한데 그걸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 한동훈 대표도 아마 캥기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걸 뭐 우리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치밀하게 오갈지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일부는 시인을 했잖아요. 비겁하게. 가족들이 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다 털어놓고 이게 뭐 내 가족하고 이게 다들 흥분을 해서 이게 잘못 판단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랬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또 참 내용이지만은 본인이 지금까지
진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계 사건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점에서 참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정치 실종이죠. 이분은 네. 이미지 정치는 그 너무 능숙한데 네. 그 이미지 정치를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는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아 형님 좀 죄송해요. 아 선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혹은 선배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해서 사람과 하는 정치에서는 확실히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이러면요. 네. 그가 막 키높이 신발을 신는지 뭐 뽕보라를 하는지 예? 가발을 쓰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의 정책이 뭐냐 전략이 뭔가 거기는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그걸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 지난 총선 때 내놓은 것은 2조 심판론. 아니 이재명 조국 죄지었다 나쁘다. 누가 모릅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2조 심판론에서 오고 그리고 셀프 카메라 셀카 찍는 거 네. 그것으로서 시정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가령 그 유세뽕에 걸린 것 같아. 뭐 어디에 가서 사람들 와 모여서 박수 치고 하면 야, 이 구름 같은 관중들이 나를 이 지지하는구나. 내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때부터요. 근데 난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 투쟁을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이 당원의 문제, 당원을 제명하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니, 약간 궁금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깨질 판인데 무슨 뭐 네. 효력진지 같이 네, 뭘 효력정지 하겠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 없어 한다는 말도 들려요. 왜냐하면 예. 대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그 그렇죠. 절차상 그러니까 뭐 출석해라라는 그렇죠. 요구도 다 했고. 다 요구도 다 했고 예. 윤리위원회 거쳤고 네. 최고위원회에 네. 이제 최종 결정을 남겨놓고 이런 상황이어서 예. 이거 법원에 가봤자 예.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네. 본인이 썼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그 가족들이 욕을 쓴 건데 가족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네. 판단의 영역은 네. 소명의 기회를 줬다. 네. 그런데 소명을 하러 오지 않았다. 않았다. 이제 그게 네. 팩트입니다. 네. 소명을 하러 오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제기되어 있는 의혹을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윤리위원회는 미리 통보를 해놓은 겁니다. 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변명거리가 없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킬 그런 틈새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까지 오는 거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 톱은 뭐냐. 내전의 늪. 그리고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이제 정치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은 당을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 그리고 살림을 따로 차리는 것. 네.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때 같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가령 친한계를 30명이라고 뭐 언론에서는 일부 보도를 하고는 있으나 정말 30명이 맞아? 그리고 따로 살림을 차리러 나갈 때 따라갈 사람이 몇 명? 2명? 3명? 10명?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제 나가서 창당이 애들 장난이에요. 많은 돈과 많은 조직과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는 노예한 창당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나가지는 않는다. 네. 당 내에서 끝까지 싸운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또 측근들한테 얘기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알기로는 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에 넘겼을 때는 그만한 제명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 이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모두 다 공개를 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한동훈 측에도 그걸 알고 있다.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의원들 한 서너 분에게 전화를 돌렸더니만 네. 그중에 한 분이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듣긴 들었는데 네. 워낙 뭐 전문적인 용어가 나무를 해서 네. 제가 상상하는 그거 맞나요? 아무튼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한 신문이 조사를 했어요.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제명에 반대했고 19명은 제명에 찬성을 했습니다. 거의 뭐 팽팽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계로 딱 그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 21명이죠. 그리고 친한동훈계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한 7, 8명 추가로 있어서 한 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면 고개를 질레질레 흔드는 사람들도 적어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한동훈의 이미지 정신은 생각보다 많은 적을 만들어 놓았다. 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뭐 우리 지금 한동훈, 장동혁 뭐 이런 분들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뭐 이 지금 우리 실시간 댓글창도 완전히 그냥 저희 욕과 예, 양분대가 있죠. 양분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한동훈 그 비판을 좀 하면요. 네. 내가 요새는 유튜브를 안 합니다만 내 네. 유튜브에 댓글에 욕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요. 전원체가 지금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욕하느냐. 너 뭔데 네. 욕하느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지지자와 열정적인 혐오자가 존재하는 키워드가 장동혁 또 한동훈 이런 지금 정치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그 당을 정말 진정으로 통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뭐 한동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따지기 전에 네네네. 정체성부터 딱 바로 잡아서 이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다 모이세요. 네. 뭐 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체성은 하등 상관없이 맞습니다. 순전히 두목 따라 움직이는 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저는 많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국면에서 네.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다는 이유가 네.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지난 10수년 동안 이른바 배신자 올가미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가령 유승민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준석 대표도 배신자 올가미에 한 번 씌운 적이 있고 네네. 이제 한동훈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을 하면 앞으로는 배신자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민주당 쪽에서 수박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박은 뭐 겉은 녹색인데 안은 빨가니까 네. 이게 배신자들이다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을 쪼개거나 당을 흔들 정도로까지 그게 뭐 확산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배신자 프레임이 한번 가동이 되면 네. 이건 당을 쪼개야 되는 것 아니야? 사실상 내전 상태 이런 지경이 이루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 에너지를 네거티블리 가장 강력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네.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수뇌부에 배신자 프레임을 딱 가동시키는 순간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붙잡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한 며칠 동안.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뺄셈 정치 이것의 폐해는 너무나 이제 심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선거를 지고 마는 것인데 자 이제 지금 지방선거 5달도 안 남았습니다. 넉 달하고 20일 남았는데 이 순간 또 배신자 프레임이 강력하게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다가 선거 또 집니까? 아니 선거 또 져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문민정권 들어왔어도요. 뭐 군사정권 그 전두환 어떻게 두고는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권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 배신자 프레임이 계속 연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다 야당과 결합한 상대 이 반대파에 의해서 감옥에다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 살펴보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배신자들 때문에 감옥에 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 그 윤석열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숫자로가 따지고 보면 뭐 계엄이 잘했니 뭐랬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이게 배신자 트라우마가 이거는요. 그 중국 정치사를 보면 첫 번째 미덕이 뭔지 압니까?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일본 정치사에는 첫 번째 미덕이 뭔지 모르시죠? 그 염치예요. 일본 철저히 염치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은 완전히 쫓겨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뭐냐 이 중국을 닮은 것 같아.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은 결국은 그분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기업인한테 돈 받았다는 이 독직 혐의를 그게 시시각각 자기를 좁혀 오니까 그게 부끄럽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좌파들은 봉화마을에 틈만 나면 가서 참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그 두 분이 한 일을 대통령으로 한 성과를 우리가 견뎌보자고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정치적 무게가 그만큼 있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만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좌파들은요. 그 아돌프 히틀러의 3원칙을 지금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불로서 사람을 격동시키고 피로서 사람을 최종적으로 결집을 시킵니다. 네. 그 3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은 이재명 문재인 과거에 이제 2017년부터 경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무슨 뭐 아들 문제, 부인 문제 뭐 생 원수였잖아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래도 이런 식의 지금 배신자 논쟁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 좌파들은 확실히 뭐 밑에서는 정말 서로 쳐 죽이겠다고 칼을 갈면서도 최소한 이런 식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보수는 망한 게 먼저인지 이러기 때문에 망한 건지 망했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선후 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정말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아군을 겨누는 이 전쟁 이제는 스스로 아군인지도 모르는 사이 이것들을 정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유권자 심판을 호되게 한 번 더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아니면은 당에서라도 사회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정말 어이 한동훈 일로 와. 어이 장동혁 일로 와.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건지. 원로가 누가 있는데요? 원로를 그러니까 원로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김광일. 당은 말입니다. 네, 이 보수는 말입니다. 보수는 원래 이 선배 세대를 존중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이런 당인데 선배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기 때문에 정말 선배들이 안 남아 있는 당. 이것이 저는 오히려 이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 네. 말씀 잘못 들으면요. 네. 김광일 옹도 총에 맞아 죽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들리는데. 아니요. 정말 진짜 저는 이 보수들이 문제가 조금 있으면 다 손절해버리고 배신자라고. 보수가요. 네. 보수스럽지 못한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변절을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예? 그리고 스스로 이 당에서 몇선 의원을 기록했던 사람이 장관 자리 준다고 헷가닥 넘어가고 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이번에 또 이훈 장관 지명자까지 나왔잖아요. 네. 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틀려 유사 좌파들도 저렇게 변질을 하지 않는데 네. 우리 이 보수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뭐 자리 하나에 헷가닥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밥 한 번 먹자면 헷가닥 넘어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보수가 뭐라고 막 떠들어대던 이른바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밥 한 번 먹자고 하니까 헷가닥 웃으면서 그거 가서 옆에서 아양 떨기 바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번에 한동훈을 쫓아낸 걸 갖고 그 중에 한 분이 희한한 얘기를 어제 했을 때다. 이게 내란 세력 아니냐고 한동훈을 쫓아낸 세력을 내란 세력에 빗대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충분히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 글 쓴 거 혹은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제명당할 일이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라고 이게 또 다른 계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왜 저렇게 보수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를 연구한 저런 단어를 쓸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네. 예, 의지가 하나면 네. 참 화가 많이 났겠다 이렇게 넘어갈 네. 판인데 아니 민주주의를 파괴한 또 다른 계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예, 정말 이자가 어떻게 하면 보수를 욕보일까를 정말 연구한 단어다라고 전 생각해요. 내가 어제 TV를 보다가 또 똑같은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자가 이랬어요 내가.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난국을 결국은 해결이 되기는 될 텐데 저는 정말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을 세워야 된다.
결국 정당이란 네. 건 이데올로기 결자체 이게 아닙니까? 당이 네. 당이란 게 뭡니까? 이게 헌법 8조가 정하는 당 정당의 네. 그 우리 의미를 과장님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러죠. 예, 네.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막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분노 게이지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김 좀 한번 빼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